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1라운드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50%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벌과 다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뭐 52% 조금 넘고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99.3% 개표 현재 52.14% 그리고 라이벌인 게말 글루츠 다로글루 후보가 47.86%. 이 에르도안이 정치적인 종말을 맞겠다 하는 게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가 루머가 돼 버렸습니다. 루머가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됐다 하는 얘기인데 집권 20년 5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이제 25년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가장 오래 이제 집권을 한 사람이고요. 총리로 시작해서 처음은 좋았죠. 순수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뭐 헌법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독재로 가는 영원히 대통령을 할지도 모르죠.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유세 모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스타핑은 없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터키 하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너무 강력한 지진 때문에 5만여 명이 숨졌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선거철에 맞춰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건축 짓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그 함부로 사람의 생명보다는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줬고 그래서 이제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구조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착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알파벳 S자로 시작되던데요. 그런 지역에서 이 에르도안이 이겼다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기쁨의 경적을 울리고 여성들이 에르도안 막 사진 들고 뭐 우리 대통령 최고야 최고야를 합니다. 한 마을 작은 마을에서 200명의 이웃 사람들이 숨졌는데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경제가 최악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86% 황폐화된 경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야당이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6군데 야당이 합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국민들에 딱 맞는 플레이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과거를 들추면서 우선 본인에게 20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가뒀고 그리고 이제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 같은 것을 특히 선거철에 막 돈 뿌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문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전쟁을 안보와 연결시켰습니다. 라이벌이 무장 분리주의자 크루드족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게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막판에 선거 유세할 때는 선거 유세장에서 크루드족, 이제 터키가 싫어하는 그 북쪽에 그래서 이제 크루드족 병사들이 이 자신의 라이벌과 힘을 합쳐서 우리 과거에 막 그 오스만 뭐 이런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면서 크루드 병사가 본인의 라이벌인 후보의 캠페인송을 부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줬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를 진짜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언론도 뉴스 채널의 대부분이 국영 채널은 국영 채널이라서 민간 채널도 에르도안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사준 겁니다. 해서 끊임없이 대통령 에르도안이 출연을 해서 가짜를 끊임없이 말해도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그가 방송에 나오지 않을 때는 이미 방송에 나왔던 것을 재방송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인 게말 클르츠다로글루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의존했어야지 됐습니다. 물론 몇몇 아주 작은 매체를 빼놓고 그런 것들이 뭐 싸움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1차 투표에서 5.2%를 가져간 민족주의자 후보인 시난 오간이 에르도안을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지자들도 에르도안 쪽으로 갔을 테고 2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250만 표 차이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터키는
민주주의를 독재로부터 이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르도안은 앞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 터키를 움직일 수 있어졌습니다. 파워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크 백업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원도 에르도안 사람, 중앙은행도 그리고 당도 에르도안의 손안에서 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터키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지지가 어떤가 지지율 보잖아요. 지지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봐야지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선거를 도우려고 에르도안의 선거를 도우려고 에르도안의 중앙은행의 하수인들이 외환 보유 달러를 매주 팔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터키의 환율, 리라의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 오브 컨트롤이고. 그래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달러 대비 터키의 돈, 리라의 가치가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터키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랍니다.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700억 달러 그 레드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선거 얼마 전에 했을 때 그 이후부터도 터키의 그 돈 리라화가 2% 줄어들어서 지금 달러 대비가 달러와 20이에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뭐 당연히 통화가 폭락될 테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가 이거 임기 마지막이다. 25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헌법을 수정을 해놔서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재선됐으니까 이 임기 중에 의회가 소집해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의회 의원이 600명인데 600명 가운데서 323석 과반수가 에르도안 쪽이기 때문에 다만 에르도안의 건강이 받쳐준다면 뭐 2030년 그 이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몇 살이냐면요. 요즘 미국 정치인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젊습니다. 69살밖에 안 됐습니다. 임기가 끝나도 75살도 안 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고 해서 대선에 나간다고 할 때 80세. 바이든 대통령은 82세가 되는데 에르도안은 지금 이미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제 임기 2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69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와 미국을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박스가 끊임없이 대통령 시절에도 선거 그 당시에도 트럼프를 출연시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말하게 했잖아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하게 했다고 션 해니티도 터커 칼슨도 로라 잉그램도 다 시인을 했죠. 본인들이 주고받는 텍스트, 이메일 등등을 통해서.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스가 잘못하고 있다. 박스가 거짓 방송을 하고 있다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저항을 했었던 매체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다 가짜 뉴스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박스를 부추겼는데 결국은 박스가 가짜 뉴스를 계속 전했다고 재판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박스의 CEO도 시인을 했고 박스의 유명한 어피니언 리더들이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워치하는 사람이 있었고 욕을 먹어도 돈을 못 벌어도 끊임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게 없는 거죠. 전부 에르도안 옆에 붙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수준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주에서 5만 명이 숨졌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부동산 업자들과 다 거래를 해서 에르도안이 그렇게 해서 뭐 구조대도 안 보내고 했었을 때 그 현직 대통령을 재선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그 국민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토 국가들 염려하고 있죠. 에르도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 협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무척 가깝고 나토의 국가 가입하는 것도 전부 그 전원이 일치해야지 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에르도안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에르도안은 그 같은 경제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식으로 외부적인 요건을 활용할지 모르는 독재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싫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너무 웃고 하는 선거 결과인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이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터키의 이번 그 에르도안의 선거는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치 시진핑처럼 마련해 놓은 이것은 꼭 터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